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하는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는데요. 완연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라져버린 사랑의 이야기, 크리스티안 펫졸드 감독의 피닉스라는 테마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피닉스 하면 불사조, 불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인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넬리. 그녀는 광대와 코뼈, 왼쪽 두개골이 갈라지는 큰 부상을 당한 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넬리의 친구 레네가 독일로 돌아오는 문제부터 넬리의 치료를 적극 도와주죠. 넬리의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생존자인 넬리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전달합니다. 전쟁터와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절규조차 무의미함을 전쟁 기간 동안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고통조차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함을 인정한다는 말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과 통증을 견뎌내며 성형수술을 받는 넬리. 그러나 예전처럼 아름답던 넬리의 얼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합니다. 아름답던 여성이 전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처절함, 자아를 잃어버린 것 같은 넬리. 그러나 희망을 만납니다. 그녀는 수용소 생활 내내 그리웠던 남편 조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 조니가 곧 삶을 이어주는 희망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조니를 찾아 나섭니다. 그가 있다는 술집 피닉스를 찾죠. 피닉스는 남편이 웨이터로 일하는 장소, 남편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지만 조니는 아내 넬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그녀는 어떤 좌절과 마음의 상처를 느꼈을지 한참을 웁니다. 넬리의 친구 레네는 빼앗긴 유대인의 재산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같은 유대인을 도와주려는 미래 사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확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조니에 대해서도 토로합니다. 레네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왔던 그날, 레네는 조니가 1944년 10월 4일 넬리와 이혼 신청을 했다는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던 사실을 레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니는 유대인이었던 넬리를 신고하고 대신 자신은 풀려났던 것이며 두 사람이 혼인관계로 남아있다면 후회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혼 신청을 해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던 넬리, 순진하다고 하기엔 너무나 바보 같지만 선뜻 믿을 수 있을까요?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함께했던 사랑의 순결한 상태로만 기억을 안고 있는 넬리가 진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란 지독히도 멍청한 모습뿐이었을 겁니다. 레네가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어도 레네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오해와 왜곡이 있었던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녀에게 조니는 그립고 아련한 추억이 함께하는 꿈이었고 기억의 전부였으며 삶의 의미 같은 존재였을 테고 넬리는 피닉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넬리를 보게 된 조니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죽은 아내의 재산을 받게 도와달라며 넬리를 덥석 붙잡게 되는 운명의 장난 같은 순간, 끝내 넬리를 알아보지 못한 조니는 넬리에게 자신의 아내와 매우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내와 가족들이 모두 죽었지만 아내가 죽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아내와 닮아 보이는 넬리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황스럽지만 조니가 너무나 그리웠던 넬리는 조니의 제안을 수락하죠. 조니가 원하는 대로 원래의 자신인 진짜 넬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황당한 유의에 놀아나야 하는 넬리. 전쟁과 수용소 안에서의 폐쇄적이고 비인격적인 삶을 통해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넬리. 외모는 물론 행동, 걸음걸이, 제스처, 그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던 넬리. 넬리가 살아있을 때 입었던 옷과 구두, 서명, 필체, 그대로를 배우게 됩니다. 원래 자신으로 돌아가는 넬리를 바라보던 조니는 넬리가 자신의 아내인지도 모른 채 아내와 너무나 완벽하게 닮아가는 모습에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내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의 모습을 완벽히 재현해내야 하지만 너무 똑같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스멀거리는 죄책감 같은 것 때문이었을까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야 하는 것 같은 기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 내면을 들켜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느낌,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는 아내 본연의 모습에 취할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서 아주 잠깐씩 지난 날의 추억을 제3자처럼 얘기하기도 하면서 회상에 젖어들게 되죠. 사랑을 나누던 깊은 관계로의 회상. 넬리가 조니에게 협조하기로 한 사실에 좌절과 실망을 한 레네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 유태인들이 살해당하거나 수용소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정작 그 유산으로 그들을 위한 무언가를 실현해야 한다는 작은 꿈 같은 것을 함께 할 수 없는 우울함.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철저히 조각조각 난 아픔과 상흔이 우울함으로 젖어 있던 터.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남긴 것으로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한 미래 사업을 구상하던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진 느낌. 더 이상 함께 같은 뜻을 품을 수 없는 친구에 대한 좌절과 배신감 같은 것 때문이었을까요? 넬리가 걱정이 된 레네는 넬리가 독일군에게 끌려간 날 조니는 풀려났다며 조니가 넬리를 배신하고 밀고 했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넬리는 망연자실하지만 조니에 대한 과거의 사랑 안에서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던 겁니다. 넬리는 말합니다. 그와 다시 만난 후로 난 다시 내가 되었어. 그가 자기 아내 얘기를 할 때 난 나에게 질투를 느껴. 마치 서로 막 알게 되었을 때 같아.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조니의 지인들 앞에서 살아 돌아온 넬리 역을 해야 했던 넬리. 그녀는 끝까지 넬리였지만 넬리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지인들과 넬리의 어색하지만 마치 편안하게 만나는 것을 연기해야 했던 관계들. 넬리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피아니스트였던 남편 조니와 성 미카엘 합창단이었던 넬리. 조니가 피아노를 치게 되었고 망설이던 넬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몹시도 긴장하고 아련한 기억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려는 표정처럼 그녀는 한없이 긴장했습니다. 얼만큼 노래를 불렀을까? 피아노를 치던 조니가 건반 두들기기를 멈춥니다. 넬리의 팔에 수감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연주는 멈추고 가짜인 줄 알았던 넬리가 진짜라는 사실에 얼음처럼 경직됩니다. 그의 눈빛엔 진실과 직면한 인간으로서의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 하는 아련함을. 넬리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조니와 친구들을 한 번씩 바라보며 자리를 떠납니다. 지인들은 얼음처럼 꽁꽁 얼어 움직일 줄을 모르죠. 전장의 폐허 속에서 최소한의 양심, 가책을 상실하던 사람들이 양심에 직면해야 했던 시간. 그녀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간은 이렇게 긴데 사랑은 너무 짧아. 사랑은 순금 같은데 시간은 도둑처럼 사라지고 늦었어요. 우린 늦었어. 사라져버렸어. 이 영화는 1시간 30분쯤 이어가지만 모든 메시지는 여기서 펀치를 날립니다.